신인간혁명 제11권 이케다 다이사쿠 효광 또 8일에 정치경찰이 일본 총영사에게 학회에 관한 질문서 42개 항목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게다가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근래 들어 5에서 6년 사이에 일본에는 공명당 내각이 생겨 군국주의 시대와 같은 극단적인 우익 정치가 재현된다는 견해까지 나와 학회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가 3월 14일자로 일본의 몇몇 지방신문에 게재되자 학회원들은 격분했다. 가나가와 현에 있는 지구에서도 협의회 때 이 기사가 화제에 올랐다. 한 부인이 말했다. 공명당 내각이 들어서면 군국주의 시대와 같은 국우익 정치로 된다니 헛짚어도 한참 헛짚은 게 아니군요. 대중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대중과 더불어 싸우고 대중과 함께 하다가 죽으려는 민주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정당이 어째서 극단적인 우익인가요? 남자부원이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전시 중에는 신교의 자유를 관철하고 군국주의 정부의 탄압에 전면으로 맞서 싸운 것이 공명당을 만든 창각회가 아닙니까? 그 때문에 초대회장인 마키코치 선생님께서 옥사하셨는데 장년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학회는 언제나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원수포 금지 선언을 발표하시고 인간의 생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셨습니다. 즉, 핵폐기에 관한 사상의 조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한 평화 사상을 정치 현장에서 실현하려는 공명당을 국우익이라니 편견에 몹시 집착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군요. 그 말을 듣고는 여자부원이 말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마모토 선생님은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이 없을까요? 부인부가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해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과 멤버들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진지하게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합시다.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다음 날이 3월 13일은 남미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개회는 오후 3시부터였다. 야모토 시니치가 호텔을 나와 문화제가 열리는 상파울로 시립극장으로 향하자 건장한 남자들이 날카로운 눈을 번득이며 따라붙었다. 정치 경찰들이 미행하는 것이었다. 극장 앞에는 카메라맨들이 쭉 늘어서서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각 언론사에서 나온 사진 기자들이었다. 그리고 극장 입구에도 경찰들이 늘어서서 눈을 번득이며 입장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마치 계엄령이라도 선포된 것처럼 삼엄한 분위기였다. 전날 대표 간부회에서 남자부의 남미 제3부장이 된 신이치의 통역으로 동행하고 있는 노부히로 우다가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경찰에게 포르투갈어로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많은 경찰관들이 동원된 겁니까? 우리 학회는 전혀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단체도 아닌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우다를 노려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 행사가 안전하게 거행되도록 경비를 서고 있어. 야마모토 회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말이오. 비꼬는 듯한 말투였다. 경비라고 말했지만 그 경찰의 위압적인 태도를 보아 그냥 둘러붙인 말이 분명했다. 우리는 경비를 부탁하지 않았소. 라고 우다가 항의하자 경찰관이 그래서 불만인가? 라며 비웃는 듯한 웃음을 띄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었다. 정리를 맡고 있는 청년들과 그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건네고 계단을 올라갔다. 이 정도의 일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광선유포를 위해서라면 탄압 또한 명예가 아닌가. 만약 여기서 부당하게 체포되어도 그것으로 좋지 않은가. 신이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로지 어떻게든 브라질 동지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내로 들어간 신이치는 차분한 목소리로 우다를 달랬다. 우다 씨,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들에게 공격하기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노부이로 우다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달래듯 말했다. 도다 선생님은 자주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욕이란 모욕 등의 난을 참고 견뎌내는 일입니다. 지금은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우다는 그제야 예! 하고 대답하며 시니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우다는 정의감이 강하고 근면한 청년이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계 2세로 6형제 중 장남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19세에 어머니는 갓난아기였을 때에 브라질로 건너왔다. 그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등을 조금 배웠을 뿐 그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자랐다. 그래서 그는 일본어는 거의 몰랐었다. 우다가 신심을 시작한 것은 1961년의 일이었다. 먼저 입신을 한 것은 그의 아버지였다. 원시림을 개척하여 농장을 열었던 그의 아버지는 농장 경영이 악화되자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계기로 신심을 시작했던 것이다. 농장을 그만둔 후로 삶의 회의를 느끼고 낙담하던 아버지가 신심을 시작한 후로 날로 활기찬 모습을 보이자 우다도 신심할 마음이 생긴 것이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일본계 2세로 초창기 때 입회한 우다는 학회 활동에 면료해 갔다. 그런데 우다가 두 손을 들 정도로 정말 어려웠던 것은 출판물이 일본어라는 점이었다. 1965년 5월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로 된 기간지 노바에라 신시대가 창간되자 우다는 그 편집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 어서와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 등을 자신이 직접 포르투갈어로 번역하고 게재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번역할 수 없었으므로 무척 유감스러웠다. 그해 8월 우다는 일본에서 열린 학예 강습회에 참가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구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열심히 간부의 지도를 들어도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서를 연찬할 때 담당자는 우다를 지명하여 읽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다는 한자를 빼고 나머지 히라가나만을 읽는 게 고작이었다. 일본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주 먼 브라질에서 온 청년이 어서를 더듬거리며 읽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우다 자신은 그 칭찬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몹시 괴로워하였다. 우다는 강습회의 자유시간에 총본산을 산책하면서 생각했다. 나는 브라질의 기관지를 만드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어에 능숙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나는 간부의 지도도 잘 알아들을 수 없고 어서를 읽을 수도 없다. 일본어는 지나치리만큼 정말 어렵다. 이런 내가 기간지 편집이라는 대임을 완수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가 아닌가. 그때 총본산의 경례를 서성이던 우다의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브라질에서 온 우다 씨로군요. 뒤돌아보니 야마모토 시니치였다. 그 전날 시니치는 학예 강습회에 참가한 해외 멤버들을 격려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었다. 그때 우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두었던 모양이다. 선생님! 우다는 야마모토 회장이 자신을 기억해 준 것에 대해 감동하며 더듬거리는 일본어로 말했다. 스니치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군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우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니치가 간결하게 말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져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브라질 광선리포의 개척자가 아닙니까? 힘차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그 말에 우다는 방황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나왔다. 신이치는 마지막에 훌륭하게 성장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 라고 말하며 우다의 손을 꼭 잡았다. 우다는 신이치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면서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나는 기필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해내겠다. 그리고 생애 광선유포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 나가겠다. 브라질로 돌아온 우다는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일본어를 잘 아는 멤버에게 읽는 법을 물어가면서 학교의 출판물을 수십 차례나 읽었다. 뜻은 모르더라도 일단 읽는 법을 철저하게 익혔다.
그리고는 말뜻을 물어 낱말을 하나하나 습득해 나갔다.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공부한 적도 많았다. 이리하여 단시일내에 일본어 실력을 쌓은 우다는 야마모토 회장이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게 된 것이다. 문화재를 개최하는 시립극장은 세계적인 오페라나 발레 공연도 하는 유서 깊은 건물이었다. 난간이나 기둥 등에 새겨진 조각은 중후한 기품을 띠고 있었다. 연주 시작은 오후 3시였지만 30분쯤 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 모인 멤버 1,700명 외에도 상파울루 일본 문화협회의 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내빈과 각 언론사의 기자 등으로 장례는 만원이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2층 객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사복 차림의 정치 경찰 담당관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장내 여기저기에 보였다. 경찰의 감시 속에 시행하는 문화재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이것도 정치, 경찰 등에게 학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문화재가 시작되었다. 사회는 포르투갈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진행하였다. 막이 열리고 고적대 연주가 시작되었다. 베레모를 쓰고 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유니폼 차림의 출연자들이 동화 속의 나라에서 온 요정 같은 귀여운 모습이라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어 순백색의 제복 차림을 한 음악대 연주, 녹색 드레스로 치장한 부인부 합창에 이어 커다란 꽃, 고리를 들고 여자부 멤버가 입장했다. 리듬 댄스 순서가 된 것이었다.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에 맞추어 꽃 고리가 흔들리자 무대는 꽃밭과 같았다.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사실 이 리듬 댄스는 마지막까지 난항을 거듭하던 연기 부분이었다. 꽤 고도의 기술을 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듬 댄스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멤버가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실제로 무대에 오르기 이틀 전까지도 동작이 서로 맞지 않았고 연기도 생기가 없었다. 간부들은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기술 지도를 맡아준 체육교사는 멤버는 아니었지만 연기의 성공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체육교사는 이렇게 단언했다. 리듬 댄스는 틀림없이 대성공할 겁니다. 개개인의 무용 실력은 능숙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무대에 선 모습을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필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강한 단결을 이루게 하여 반드시 훌륭한 댄스가 되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정렬은 어려움에 부딪힌 장벽을 녹입니다. 그의 장담대로 여자보이 리듬 댄스는 가장 큰 관찰을 받았다. 무대는 다시 바뀌어 사계라는 제목으로 부인부가 일본 무용을 하였다. 고토 일본 검은고의 곡조를 타며 작은 벚꽃가지를 손에 들고 봄을 춤추고 멋지고 세련된 샤미센, 일본 현악기의 음색과 무용으로 여름의 시원함을 표현하는 등 사철 따라 그때그때 운치가 듬뿍 담긴 연기에 성대한 박수가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여자부에서 눈의 요정들의 춤을 연상케 하는 발레를 그리고 남자부는 힘찬 합창 등을 필요하고 1시간 35분에 걸친 프로그램은 피날레를 맞이했다. 무대에는 각 연기 부분의 출연자들이 모두 모여 학회가를 목청껏 부르기 시작했다. 객석의 야마모토 시니치도 몸을 내밀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면서 손장단을 맞췄다. 모두들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고 불법의 진실과 학회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많은 서민들이 환희에 찬 역사적인 대무대를 구축해낸 것이다. 모든 이의 얼굴에 감격의 눈물이 빛나고 모든 이의 얼굴에 자신감과 긍지가 넘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이의 얼굴은 인생 승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내비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외쳤다. 프로가 할 무대를 아마추어가? 아니, 민중이 해내고 말았다. 신이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연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것을 보고 무대 위에 출연자들도 환성을 올리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에 신이치도 손을 크게 흔들어 응한 뒤 출연자들을 비롯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깊이 인사를 하고는 출구로 향했다. 신이치는 걸으면서 남미 본부장인 사이키 야스히로와 부인부장인 세스코에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한 문화축제였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성대한 문화제를 개최합시다. 오늘은 점수를 매기면 98점입니다. 대성공입니다.
신이치가 100점이 아니고 98점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연기가 미숙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다음번에 더욱 훌륭한 문화재를 목표로 하기 바란다는 염원을 담은 평가였다. 로비로 나온 신이치는 시종일관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정치경찰 담당관에게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다. 다망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재를 보셨습니까? 곁에 있는 노부히로 우다가 그 말을 통역했다. 담당관은 예기치 않은 진심 어린 인사에 당황해했다. 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도 얼떨결에 인사를 건넸다. 신이치는 시립극장을 나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파카엠부 체육관으로 향했다. 여기에도 젊음의 기운이 약동하는 멤버 5천여 명이 활기차게 모여 신이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화재가 열린 시립극장은 격조 높고 유서가 깊은 곳이지만 수용 인원은 천수백 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곳에서만 문화재를 열면 멤버 일부밖에 신이치를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이키, 야스히로 등 브라질 중심 간부들이 협의하여 넓은 장소인 파카인부 체육관을 빌려 대회를 열고 문화제가 끝난 뒤에 신이치에게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사이키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듣고 신이치는 대답했다. 나 역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꼭 들리겠습니다. 파카인부 체육관에도 경찰들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체육관을 포위하듯 장내 여기저기에 서서 감시의 눈을 번득이고 있었다. 신이치가 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내자 떠나갈 듯한 함성과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먼저 연단에 오른 사이키가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외치듯이 말했다. 여러분,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문화제가 끝나자마자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문화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든 연기가 훌륭하여 내빈들도 대단히 감동한 모습으로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단결하여 응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뒤이어 주조 기요시 등 동행한 간부들의 인사가 끝나자 야마모토 신이치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대하니 무척 기쁩니다. 지금 막 문화재를 보았습니다만 대단히 훌륭한 문화재였습니다. 우리 브라질 창가학회도 참으로 크게 성장했구나 하고 진심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여러분 모두에게 문화재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인사 말씀을 드려 여러분이 기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러면 공평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치의 말에 웃음과 환성과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장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쌓여갔다. 모든 사람들은 구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반짝이면서 야마모토 신이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직 38세의 젊은이인 제가 여러분의 회장으로서는 너무나도 미숙하여 죄송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창가업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모두가 평등하게 신심에 면류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그 회장인 저 역시 결코 교주는 아닙니다.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지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본존께 제목을 끝까지 부르며 자신을 연마하고 경애를 높여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자는 것입니다. 이 지도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이즈미다 씨, 주조 씨, 사이키 씨, 그 밖의 간부들도 모두 마찬가지인 학회의 공통 이념이며 목적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인간혁명을 목표로 하는 가장 민주적인 단체가 창가학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다시 큰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신이치는 정치의 경찰 등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에게 말하는 심정으로 목청을 높여 호소했다. 종교 중에는 노예처럼 교주의 시중을 들게 하고 돈과 재산을 착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본래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 건설이나 세계 평화의 원동력은 인간 자신입니다. 니시의 물법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양처럼 빛나게 하여 가정과 사회와 세계에 희망과 행복의 빛을 보내는 인간 혁명의 길을 설하고 있습니다.
사회 번영을 어떻게 구축할까? 또 미래 평화를 어떻게 건설할까?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세계 지도자들은 인간혁명의 종교라고도 해야 할 창가학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경찰들의 감시 속에서의 대선언이었다. 사자오를 듣고 사자의 새끼가 분기하듯이 동지들의 가슴에는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고 용기가 용솟음쳤다. 이즈미다 히로시와 기요하라 가스 등 오래전부터 회원인 간부들의 눈에는 특수고등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당당하게 불법 정의를 끝까지 외치신 마키구치 스네 사부로 초대회장과 신이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어서 야마모토 시니치는 브라질에 회관과 사원을 겸한 건물을 구입한다는 것과 정본당 자재로 브라질의 대리석 등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했다. 정본당이 완성된 후에도 또 도쿄에서 실시하는 학회 총회 때에도 유유하게 참석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 자유자재의 행복과 경애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신심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창가학회 회원 여러분이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행복의 증명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 라는 일본어 대답과 함께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를 위해서는 강한 인내로 신심을 지속해야 합니다. 아무튼 제목을 철저하게 불러야 합니다. 우주의 근본법인 제목을 부름으로써 자타공의 행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용감하게 신심을 관철하는 것이 올바르고 유복한 인생을 여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신심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험한 오르막길도 있고 폭풍이 이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지 않는 것이 신심의 증명입니다. 패배하면 최후에는 나 자신이 불행을 느낄 뿐입니다. 진심으로 승리해 가는 것, 이 외에는 인생의 진실도 절대적인 행복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지도록 강하고 강하게 단결하는 브라질이 되어 주십시오. 또 광선유포의 기나긴 여로임으로 즐겁고도 즐거운 신심을 하는 브라질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건투와 건강을 날마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몸을 소중히 하고 오래오래 살아 주십시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듯한 큰 박수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얼굴을 붉히며 팔이 떨어져 나갈 듯이 박수를 치는 장년부가 있고 눈물을 글썽이는 부인부도 있었다. 또 뭔가를 우렁차게 외치는 청년도 있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시네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다. 그들 모두 시네치의 브라질 방문을 한결같이 기원하며 이날 이때를 손꼽아 기다려왔던 것이다. 멤버들은 퇴장하는 시네치의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려는 듯이 발돋움하여 일어서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박수를 보냈다. 이날 문화재와 대회의 모습은 일본계의 신문을 비롯해 브라질 각 기관지에 보도되었다. 그 내용들은 다양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보도도 있었지만 틀린 내용이 두드러진 기사나 편견에 가득 찬 기사도 적지 않았다. 어떤 신문은 세계를 정복할 종교가 상파울루에 왔다라는 커다란 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립극장에 모인 2,000명 가운데 브라질인 신도도 700명이나 있었다. 남성들은 모두 하얀 옷에 검정색 넥타이와 검정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녹색 옷차림의 여성들은 학회가인 신세기 노래를 부르고 예언자이며 절대적 리더인 회장의 연설을 들은 후에 시립극장의 무대를 행진하면서 퇴장했다.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의 기사였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이상한 제목을 몸에 두르기라도 한 듯한 이 남성들과 여성들이라고 쓴 것은 문화제에 참가한 합창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 문화제에서는 야마모토 시니치 인사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니치의 연설을 들은 남녀가 거리를 행진한 듯한 인상을 주는 거짓 기사였다. 게다가 어떤 신문에는 시니치가 1946년에 창설한 종파는 극단적인 우익으로 간주되며 군대처럼 조직화한 청년들은 청년 시절의 히틀러와 매우 흡사하다라고도 쓰여 있었다. 14일 아침 이즈미다 히로시는 이 신문을 들고 분노에 떨면서 시니치의 방을 찾아왔다. 선생님,
번역을 부탁하여 읽어보니 심한 내용을 쓴 신문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들은 신이치는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학회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우익이라고 쓰는 신문도 있습니다. 마케코 여사님께서 인식하지 않고서는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른다는 것이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원인이지요. 상대방을 잘 모르면 유언비어 등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믿어 억측으로 평가하고 완전히 어긋난 예상을 함으로써 불안이나 두려움을 품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나 공포심이 때로는 상당히 공격적인 방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브라질의 정치 경찰이나 매스컴도 그런 심리 상태에서 학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회의 진실을 알리고 인식을 바로잡아 가면 평가와 대응도 180도 바뀔 것입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촉구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연속 투쟁입니다. 이즈미다 히로시는 이런 신문 보도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매스컴 관계자를 만나 학회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마음 한구석에 이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이런, 내가 방심했구나. 상파울루에서도 곧바로 싸움을 일으켰어야 했다. 지금이 매스컴의 무의식에서 비롯한 비판을 철저하게 타파해줄 기회가 아닌가. 순간순간이 승부다. 아주 조금이라도 안일함이 있으면 때를 놓쳐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즈미다는 자신의 실책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들이 경솔했습니다. 상파울루의 냉엄한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자들을 만나 학교에 관해서 호소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에 물을 뿌리는 그러한 집념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을 뿌리고 있는 동안에 왼쪽이 마르고 왼쪽을 뿌리면 오른쪽이 말라버립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뿌려야 합니다. 또 바위를 부수는 파도와 같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끈기 있게 반복해야 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도 선도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날 신이치는 뉴욕에서 파견되었다는 UPI의 기자를 비롯하여 지역의 각 기관지 기자들을 불러 모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서도 학회와 정치 관계가 초점이 되었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는 기자가 있는가 하면 아기를 품은 듯 심술궂은 질문을 던지는 기자도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오해와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응했다. 이 회견 내용은 다음 날인 15일자 일본계 신문 등 몇몇 신문에 게재되었다. 철학 종교를 근저에 두고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타종교와도 사이좋게 등의 타이틀을 내걸고 신이치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편견이 없는 내용의 기사들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신이치는 사이키 세스코의 안내를 받아 아내 미네코를 비롯한 동행 간부들과 함께 시내를 시찰하러 나갔다. 도중에 독사혈청 등의 연구로 잘 알려진 부탄탄 연구소에도 들렀다. 3년 전에 야마미오 섬의 원주민이 반시뱀에 물린 뒤 고통을 겪고 있다고 들어서 뭔가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견학차 방문한 것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와 동행한 멤버들은 시내 시찰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사이키 세스코의 집을 방문했다. 신이치는 남미 광포의 리더인 사이키 일가의 생활상을 자세히 알아두고 싶었던 것이다. 사이키의 집은 상파울루 중심가에서 가까운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였다. 신이치는 세스코가 준 녹차를 조금씩 마시면서 브라질 생활에 대해 질문했다. 세스코는 처음 이국 땅에 와서 말이 통하지 않아 고생한 점 등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화제가 어제 개최된 문화재로 옮겨지자 눈물을 글썽였다. 머리를 숙인 채 손수건을 눈시울을 닦고는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문화재를 포함해서 브라질 어디를 가시든 경찰의 감시가 삼엄하여 피곤하실 줄도 압니다. 피곤하실 줄로 압니다. 또 브라질에 있는 저희들을 위해 장시간 동안 매스컴의 취재에도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씨 착한 세스코는 시네치 일행이 상파울루에 도착한 뒤로 시정일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이다. 경찰에게 이렇게 따지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던가.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브라질의 행복과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자 상파울로까지 와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왜 감시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런 결과가 되고 만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브라질 사회에 학계를 올바르게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돌렸던 것이다. 세스코는 자신의 무력함이 한심스러워서 계속 자책하고 있었다. 게다가 야마모토 회장이 기자회견에 응하여 불꽃을 튀기는 듯한 대화 끝에 비로소 기자들이 학회에 관한 인식을 바꾼 것을 생각하면 그 죄송함에 뭔가 모를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오를 뿐이었다. 그런 세스코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시니치가 말했다. 나는 브라질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광선유보를 개척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임무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나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마시고 마음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목소리에는 일념을 정한 상태에서 바라는 엄연한 울림이 있었다. 광선유포의 여행 도상에서 총탄에 쓰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할 것입니다. 범난을 맞아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 그것도 명예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각오로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브라질의 여러분입니다. 탄압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용기를 갖고 전진하여 영광스러운 인생을 쟁취할 수 있을까? 내 머리에는 오로지 그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지 않고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키 세스코는 시니치의 말에 태양과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다. 그 고마움에 전신이 떨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눈에는 또다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도 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라질을 반드시 세계 광선유포의 모범이 될 행복의 옥토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세스코의 열렬한 결의에 시네치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 기계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체는 일념으로 결정됩니다. 불법은 대우주도 움직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여러분이 열심히 기원하고 싸워 간다면 사태는 반드시 크게 바뀔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비로소 대지는 굳어집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연도 날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난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고 또 그것을 타고 넘어야 비로소 광선유포의 대전진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학회를 둘러싼 환경이 냉엄하면 큰일이구나, 어렵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어떻게 싸웠는지에 따라 커다란 비약과 커다란 승리의 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인도 제가 온다 해도 변하여 행으로 되리라 어서 979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박해와 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승부는 20년 후, 30년 후입니다. 아니, 21세기입니다. 기대되는군요. 브라질의 미래가. 세스코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시니치의 말은 사이키 세스코라는 한 부인의 마음에 광선유포의 혼의 등불을 밝혔다. 그것은 작은 불이었지만 브라질의 대지에 세차게 불어대는 열풍 속에서 새빨갛게 타올라 동지에게서 동지에게로 널리 퍼져나갔다. 다음 날인 15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브라질을 떠나 페루리마로 향했다. 페루에는 남미 본부장, 부인부장인 사이키 야스히로 세스코 부부도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비행기는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상파울루시 중심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비라코포스 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했기에 일행은 오전 7시 반에 차를 타고 호텔을 나왔다. 도로가 한산하여 일찍 공항에 도착했기 때문에 출발 전까지는 꽤 시간이 있었다. 시네치는 사이키 부부와 배웅 나온 멤버 수십 명과 함께 로비에서 간담하기로 했다. 로비 여기저기에 정치 경찰 담당관처럼 보이는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네치는 개의치 않고 사이키 야스히로에게 말을 건넸다. 다음에 열릴 브라질의 문화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사이키의 아는 세스코가 말했다. 브라질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고 선생님께서 놀라워하실 정도로 크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결의를 들으니 기쁘군요. 시대를 바꿔가는 진정한 원동력은 부인의 기원이고 생활에 뿌리 내린 부인의 활동입니다. 부인의 힘은 대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지가 움직이면 모든 것은 바뀝니다. 권위에 찬 왕성 등은 간단히 무너뜨리고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산마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무한합니다. 거기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부인부를 부탁하겠습니다. 시니치는 다시 야스히로에게 말했다. 브라질의 상황을 보니 학회의 진실을 끝까지 전하는 언론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언론전은 기관지 등의 기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육성의 울림이고 일대일의 대화입니다. 생명과 생명의 촉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쾌하고 상쾌하게 불법과 학회의 정의와 진실을 끝까지 이야기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언론의 백병전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우정과 신뢰의 테두리를 거듭거듭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화의 토대가 되니까요. 그때 사이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이키가 짐짓 낮은 목소리로 시니치에게 전했다. 선생님, 바로 뒤에 긴 소파에 살집이 좋고 갈색 머리에 양복 차림을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성은 정치 경찰의 요직에 있는 담당관으로 대단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자연스럽게 뒤돌아보고는 곧장 일어나서 담당관이 있는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시니치도 이 담당관을 문화제가 열린 장소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었다. 시니치가 다가가자 담당관이 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담당관의 표정은 굳어지고 눈에는 동요의 기색이 나타나 있었다. 배웅 나온 멤버들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놀란 얼굴로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다. 신이치는 그 담당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미소를 지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번 얼굴을 뵈었는데 인사도 못 드려서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제가 창가학회의 회장이 야마모토 신이치입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어로 말을 건네자 정치 경찰인 일본계 청년이 즉시 통역을 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담당관도 웃는 얼굴로 손을 잡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악수를 하면서 신이치가 말했다. 저는 정치 경찰을 꼭 만나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의견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저기 레스토랑에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는지요? 담당관도 신이치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새로운 국면은 용기에 의해서만 열리는 법이다. 레스토랑에서 통역을 빌어 대화가 시작되었다. 신이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문화재와 회업도 직접 보셨으니까 저희 학회에 관해서 잘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창가학회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번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또 모든 회원들이 누구에게 신뢰받고 좋은 시민이 되어 사회에 공헌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회는 지금까지 일부 몰지각한 매스컴이 보도한 바와 같은 위험한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시네치는 그에게도 학회가 일본에서 정치계에 진출한 이유와 외국에서는 정치 활동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또 학회의 목적과 니치렌 물법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지금이야말로 색안경을 끼고 학회를 바라보는 정치 경찰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는가? 신이치는 필사적이었다. 양옥도 신이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경찰 담당관의 험악했던 얼굴은 점차 온화해졌다. 신이치가 말했다. 만일 우리 학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디 여쭙고 싶은 것은 솔직한 의견입니다. 담당관은 극히 우호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이번에 당신들이 주최한 여러 모임을 보고 창각회는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위험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경찰은 안심하고 있으며 오히려 당신들의 운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창각회를 오해하고 있으며 싫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일본계 사람들이 더 많이 증오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나라에서 창과학회와 같은 종교를 이해시키는 일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무리일 것입니다.
어쩌면 학회는 개인 정신의 내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교는 지금까지 브라질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각오하라는 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해주신 조언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당신처럼 이해해주신 분을 만나게 되어 마음이 든든하게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브라질의 창가학회 멤버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신이치가 내미손을 담당관은 꼭 잡았다. 당신을 알게 된 것이 이번 브라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입니다. 그 말에 담당관은 빙긋 웃었다. 어느덧 출발 시간이 다가왔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신이치는 담당관과 작별을 고하고 배웅 나온 멤버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눈 후에 출발 승강구로 향했다. 신이치는 몇 미터를 걸어가다 뒤돌아서서 배웅하는 멤버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다. 모두 끝까지 분발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나도 응원할 테니까요. 페루 여행에 동행하는 사이키 부부는 멤버들을 위해 떠나는 순간까지 분투하고 계속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신이치의 진심이 절실히 가슴에 사무쳤다. 여기서 그 후에 브라질 광포의 발자취에 대해 약간 기록해두고자 한다. 1966년 야마모토 신이치의 브라질 방문은 어두운 밤에 밝혀진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어둠은 아직 끝없이 깊었다. 사이키 부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브라질 사회의 학기를 올바르게 인식시킵시다. 네, 경찰에게 감시받지 않고 선생님께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야. 특히 아내인 세스코의 결의는 굳세고 강했다. 브라질을 기필코 바꾸고야 말겠다. 학회와 야마모토 선생님을 세계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칭찬하는 나라로 만들어 보이겠다. 세스코는 매일 진검승부의 자세로 엄청나리만큼 상제를 거듭했다. 그리고 부인부 멤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하고 상제와 불법 대화의 파도를 일으키고자 가정방문 지도에 힘썼다. 포르투갈어를 적은 종이만을 들고 서투른 말로 길을 물어가면서 30km, 40km 떨어진 멤버들의 집까지 매일같이 격려하러 다녔다. 전철이 끊겨 외로움과 무서움에 흐느껴 울면서 밤새 선로 위를 걸어서 돌아온 적도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버스가 끊기자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강처럼 된 길을 몇 시간이나 걸은 적도 있었다. 이런 세스코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부인부 중에서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브라질 벗들의 행복을 위해 세계를 바치려는 멤버가 차례차례 늘어간 것이다. 2년 뒤인 1968년 6월 부인부는 상파울루에서 제1회 부인부 총회를 개최하였다. 태양처럼 빛나는 평화를 위해 여성들의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또 불법적 사회라는 법리를 실천하기 위해 고적대가 지역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그런 가운데 해마다 학회는 깊이 신뢰와 높은 평가를 받아 1972년에는 상파울루시 의회로부터 안세타 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포교도 진척되어 리우데자네이루와 론드리나에도 회관이 건립되었다. 한편 야모토 시니치도 브라질 멤버들을 위해서 고심하며 온갖 응원을 해왔다.